러닝을 막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숨은 괜찮은데 시계를 보면 심박수가 벌써 160, 170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나만 이렇게 심박수가 높은 건가? 저도 예전에 똑같이 느꼈었는데요. 10km는 편하게 달리고 싶은데 심박수가 높으니까 기록은커녕 오래 뛰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초보 러너는 심박수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한 심박수로 오래 달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스포츠의학과 러닝 과학의 근거와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작은 속도에도 심박수가 급격히 오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심폐능력과 근육의 산소 활용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초보자는 숙련자보다 같은 속도에서 심박수 상승폭이 크다고 합니다. 즉, 숨은 덜 찬 것 같아도 몸은 이미 산소 공급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비유 하나, 러닝 초보자가 심박수가 확 오른 건 헬스장에서 초보자가 덤벨 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육이 안 잡혀 있으니 5kg만 들어도 힘들죠. 그런데 나는 100kg 벤치프레스 하고 욕심부리면 결국 어깨 다치고 몇 시간 운동 못하게 됩니다. 러닝도 같습니다. 심폐 시스템이 아직 덜 준비됐는데 빠르게 달리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에선 100kg 무게가 눌린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겁니다. 심박수가 높은 상태를 무시하고 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러너스니, 정강이 통증, 아킬레스건, 발바닥 통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보 러너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달리는 것을 꼽습니다. 정강이 통증은 방치하면 피로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치면 휴식도 없이 매일 고중량만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근육보다 관절과 인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럴 때 보조가 될 수 있는 게 무릎 보호대입니다. 초보자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서 충격을 그대로 받기 쉬운데 보호대가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심리적인 불안도 줄여줍니다. 물론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지만 러닝 초기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답은 저강도 러닝, 존투 러닝입니다.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숨은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 스포츠 생리학 교재는 이 강도에서 지방 연소, 미토콘드리아 발달, 모세혈관 증가가 활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웨이트로 치면 가벼운 무게로 많은 횟수 반복하는 기본기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100kg을 드는 게 아니라 20에서 30kg으로 자세를 다지고 반복하는 거죠. 러닝도 마찬가지로 존2에서 천천히 달리는 게 기본 체력을 쌓는 길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런워크 방법입니다. 미국 하트재단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인데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계속 뛰지 말고 예를 들어 30초 정도 가볍게 달린 다음 2분은 걷고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달리기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세트 사이에 잠깐 쉬어주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 테스트입니다. WHO나 CDC에서 강조하는 기준인데요. 중강도 운동은 숨은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굳이 심박수를 보지 않아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괜찮은 강도고 한두 마디 못하겠다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러닝앱 활용이에요. 시트5K나 나이키 런클럽 같은 앱을 쓰면 언제 걷고 언제 달려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기록도 자동으로 쌓이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앱을 활용한 초보자들이 운동을 더 오래 꾸준히 이어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10% 규칙입니다. ACSM,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강조한 원칙인데요. 주간 주행 거리를 지난주보다 10% 이상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무게를 한 번에 확 올리지 않고 조금씩 올리는 것처럼 러닝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식과 회복입니다. ACSM은 주 3에서 5회의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권장합니다. 웨이트가 휴식 중에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러닝도 쉴 때 심폐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추가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사지 도구예요. 러닝이 끝나고 종아리, 허벅지, 정강이 같은 부위를
가볍게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 문침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도 러닝 후 짧게라도 해주는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다음날 러닝 컨디션을 확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2에서 3분만 달려도 숨이 찹니다. 하지만 저강도 훈련을 꾸준히 하면 몇 주 뒤에는 같은 속도로 달려도 훨씬 덜 힘들고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저강도 러닝을 꾸준히 한 그룹이 고강도만 한 그룹보다 더 오래 운동을 지속하고 부상 위험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똑같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제대로 다지며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큰 부상 없이 오래 운동을 이어가잖아요.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초보 러너는 아직 심폐 능력이 부족해서 심박수가 쉽게 올라가고 이걸 무시하고 달리면 부상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강도 러닝이야말로 체력도 기르고 부상도 예방하는 핵심이에요. 여기에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 장비나 러닝 후 마사지 도구까지 활용하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런워크, 말하기 테스트, 그리고 10% 규칙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러닝은 웨이트랑 정말 비슷합니다. 욕심내서 무게만 확 올리다 보면 금방 다치고 오래 못 가잖아요. 러닝도 똑같습니다. 가볍게 꾸준히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훨씬 강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러닝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러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호흡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심박수만큼 중요한 게 호흡인데요. 올바른 호흡 패턴만 익혀도 훨씬 덜 힘들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고잉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